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서 공실률 없이 꾸준한 임대를 만들어 연금처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났죠. 아주 깨끗하네요. 큰 하자 없이. 여기 또 공동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301호. 수요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입니다. 자, 외벽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다 포인트를 주셨네요. 건축주분이 주황색을 좋아하나?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서울의 나만의 건물을 취득해서 안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월세 흐름을 세팅하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두게 됩니다. 자, 한번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자, 서울의 건물의 가치를 지을 수 있는 땅의 평당가의 시세는요, 최소 3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물을 지으려면 못해도 평당 40에서 한 45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협소 토지로 신축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땅값만 계산하면 최소 13억의 가치를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건물 지어야겠죠. 요즘에는 또 건축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못해도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다중, 다가구, 상가주택 전부 다 평당 800만 원 정도는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약 8억의 건축 비용을 예상해야 됩니다. 땅값 13억, 건축비 8억. 그러면 20억 이상, 한 21억, 2억 정도는 무조건 예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비싸죠?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서민들이 건물주가 되겠어요? 근데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어디예요? 경매입니다. 경매는 이 가격에 반값만 줘도 서울 역세권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물건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임대 수요가 높다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역이 도보 5분 거리예요. 저기 나가면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준신축급 원룸 건물이 통째로 매각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경매의 최저가는 지방에서도 보기 힘든 어려운 금액대에 시세 대비 반값에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종잣돈으로도 서울 역세권의 건물주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 아주 가슴 떨리게 시청하면서 서울 역세권의 건물주가 같이 되어보도록 하시죠. 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대장 옥션을 보면서요, 추가적인 설명사항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소재지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이며 물건 종별은 타가구입니다. 토지 약 43평, 건물 102평을 일괄 매각하며 감정가 18억대의 시작, 현재 유차를 통해 14억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토지 감정가만 무려 14억대로 평가되어 있기에 오늘 경매 최저가는 땅값만 포함된 금액이며 잘 지어진 다가구 건물 100평대는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그의 건물의 현황은요, 지하 포함 총 3계층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부 호실 주택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익형 원룸 건물이며 준신축급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리사항으로는 2016년도 12월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의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입되어 있지만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자가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입찰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지 도보 5분 거리 안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인 대방역이 위치해 있어 초역세권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뒤편으로 여의도 생태공원이 근접되어 있어 산책로 조건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여의도 업무지구를 품고 있는 입지라 희석되지 않는 가치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보유만으로 꾸준한 임대 수요가 형성되는 지역이라 안전자산에 속할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 10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에서 여의도 업무지구, 금융의 업무지구를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넥타이 부대, 금융부대를 임대 수요를 화끈하게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는 영등포의 산단, 그리고 노량진의 수험생들까지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역세권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끝판왕이에요.
입지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나 뭐 상가주택이나 원룸형 건물들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은 입지가 매우 깡패적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넘치는 위치에 현 경매 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경매 물건의 목적물입니다. 아주 우량하고요.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평지 도로에 아주 반듯하게 잘 올라가 있는 건물이 오늘 경매 물건의 목적물이죠. 자, 오늘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요 2016년도로 약 9년 된 준신축국 원룸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3층 건물이며 외벽은 타일 마감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딱 봐도 준신축국 건물로 보여지며 주변의 구축 매물 대비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은 반지하도 있어서 약 4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층별 20평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부 원룸 및 투룸으로 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서 공실률 없이 꾸준한 임대를 만들어 연금처럼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노후 준비는 끝났죠. 자, 도로 상태는 약 6m 평지 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막 언덕 꼬불꼬불한 이면이 아니라요, 메인 아주 우량한 도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가시성은 높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는요, 이게 사이드 쪽으로 건축선을 후퇴시켜서 주차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옆에랑 옆에 표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주차를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다중 건물이라 사실상 주차는 약간 미흡합니다. 근데 역세권에 입지를 품고 있는 건물이라 충분히 리스크는, 단점은 커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일들이 전부 다 색상이 목재 마감으로 포인트도 줬고요. 여기에 철제 난간을 설치해서 일부 주황색으로 포인트들 줬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이거 리모델링도 되게 이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건축을 밥 먹듯이 하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물만 봐도 알아요. 아, 저걸 왜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 철제 난간 주황색으로. 안에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안에 자세히 보면 저기 실외기랑 가스 배관들이 다 들어가요. 그걸 가려놓은 거예요. 포인트 주듯이 해서. 뭐겠습니까? 반개 수조개인 거를 외부에서 못 보게 하려고. 다중시설은 개수가 또 중요하고 안에 내부에 취사시설이 또 존재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외부에서 방지하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쓰신 거죠.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안에다가 뭘 가려놨다, 지저분한 걸 좀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하듯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보면 깔끔하게 잘 가려놨네요. 참고로 오늘 건물 위반 건축물 없습니다. 좀 이따 내부에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층이 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지층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반지하입니다, 반지하. 그래서 크게 뭐 리스크 없이 임대 수요는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잠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임대 수요를 못 맞추겠다, 지하라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네요. 경매가 나가면 건물주들이 손을 떼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할 수 있는데 이건 치우면 되는 거니까 문제되진 않습니다. 지정주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협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조금 더 내시는 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지정주차를 허용하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쪽 뒤에 가면 분리수거 쪽도 있네요. 자, 일로 뒤로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수거 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요. 사방이 보안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적인 문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부단 투지하지 마라, 과태료 부과된다, 고양이 밥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고문들이 부착되어 있고 관리를 열심히 잘했던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변에 이렇게 빨간 벽들이 노후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건물들은 준신축급이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은 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예요. 쭉 보시면, 그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다 안고 있고 다가구 다중, 그리고 도로 조건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은 준신축급 컨디션이라 임대 수요는 아주 잘 맞춰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철제 난간을 통해
인테리어를 줬네요. 가리는 거죠, 저것도. 옆에 측면도 안 보이게 잘 가려놨습니다. 자, 우선 현관문 상태는 우편함들이 다 이게 쌓여 있는 걸로 보아 일부 호실들은 공실률로 보여집니다. 보안문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 컨디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마감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감 스타일은 아닌데 뭐 상태는 깔끔합니다. 크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위에 이렇게 형광등도 인테리어 줘서 내부 조명 시설도 잘 해놨고 그렇게 습한 느낌도 안 받고 곰팡이에 대한 냄새도 없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무인 택배함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 사용을 안 한 걸로 보여지고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요. 위에 우편물 쌓인 거 보세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편함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안 카메라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꺼져 있긴 합니다. 우리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낙찰을 받으신다면 관리단을 운영을 해서 치우면 되는 항목들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건물은 지하도 있죠.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반지하가 있어서 총 면적은 21평입니다. 21평인데 4개 시설이 있어요. 4개 호실이.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1호, 여기가 101호,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 102호일 겁니다. 102호, 여기가 103호, 이쪽이 103호, 그리고 이쪽이 104호가 위치해 있고요. 여기도 무인 택배함이 있네요. 무인 택배함이랑 우산이랑 약간 서브 공간에 적재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도 배치되어 있고요. 지하라고 하면 바닥이 막 자박자박하거나 물이 고여 있거나 좀 습한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습니다. 위에 천장도 그렇고 누수의 흔적이나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지하도 반지하라 임대 수요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관 상태 한번 제가 전체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인터폰 상태 최상이고요. 스마트 도어락 최상입니다. 분양 당시의 옵션 상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내부 시설도 아마 깔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대 수요는 큰 수리비 없이도 즉시적으로 사용 수익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102호 얘는 도어락이 아주 최신급이에요. 교체했습니다. 여기는 임차인이 살면서 도어락도 교체했으니까 내부 시설도 충분히 보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분양 당시의 옵션 상태의 도어락이죠. 여기 생수도 시켜두시는 걸 보아 임대는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4개 호실 전부 다 큰 하자가 없어서 바로 임대 구성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참고로 지층을 보세요. B1호로 한 게 아니라 101호로 했기 때문에 위층은 1층인데 201호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올라가 보시죠. 자, 1층 총 23평 4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오자마자 뭐라고 써 있어요. 실내 흡연을 하고 계시네요. 공동주택인 거를 가늠했을 때는 집 안에서 담배를 태우시면 안 됩니다. 외부 나와서 사람들한테 같이 사시는 우리 이웃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최고죠. 그냥 이 기회에 금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201호입니다. 201호 현관 상태 인터폰 깨끗하고요. 뭐 덕지덕지 붙여있는 것도 없습니다. 202호 총 면적이 23평이고 4개 호실로 나눠졌으니까 약 한 5평씩 원룸으로 조금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호 그죠? 그리고 204호 간혹 현관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 문이 2개 다 안 열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잘 사이드로 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는 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기는 형광등이 안 나온대요. 형광등이. 자, 한층 더 올라가 보시죠. 2층인데 그러니까 오늘 건물은 지하가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1호, 102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현황상은 구조상은 3층 건물인데 지하 포함 4개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시죠.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주 깨끗하네요. 큰 하자 없이. 여기 또 공등이 나오네요. 자, 여기는 301호 수요가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4호입니다. 자, 외벽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다 포인트를 주셨네요. 건축주분이 주황색을 좋아하나? 저는 사실상 주황색 안 좋아해요. 약간 싼마이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이 주황색이 뭐예요? 골드. 골드를 약간 좋아하고 아니면 약간 검정.
베이지색 검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받긴 합니다. 아니면 실버색 등이 될 수 있는데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딱 올라가 보시죠. 3층인데 23평이거든요. 3개 호실이 있어요. 표기로는 401호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기가 자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조용히 얘기할게. 아기가 자고 있을 수 있으니까. 3층은 23평인데 3개 호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호실별로 투룸짜리도 있고 원룸도 있어요. 그래서 투룸은 신혼부부들도 거주할 수 있게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401호는 아마 투룸이라고 보여지고요. 신혼부부들이 거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가족 수요도 커버칠 수 있는 원룸 건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2호, 저기 보면 401호. 3층 건물이라 올라가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403호 다 부착되어 있죠. 여기는 우산도 걸려 있네요. 거주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또 주황색이 아니라 벽면을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네요. 천장 크랙, 누수 별로 없습니다. 깔끔하고 잘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사는 거야. 서울, 역세권, 여의도 업무지구를 가지고 있는 넥타이 부대의 임대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룸 이상에 있는 방도 있어서 가족 단위의 소가족 단위 임대수요도 커버 가능합니다. 이거를 지방에 살 수 있는 다가구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땅값만 주면 건물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오직 경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값 주고 사면 뭐다? 바보다. 그렇죠? 그래서 경매를 무조건 배워서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서 최종 총평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내려가 보시죠. 자, 여기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준신축급 원룸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려 봤습니다. 입지는요 말 다 했습니다. 그죠? 도보 5분 거리에 대방역의 서울 역세권의 입지를 품고 있고요. 차량 이동 기준 10분 이내에 여의도 금융의 도시라고 불리죠. 여의도의 업무지구를 도달할 수 있어서 임대 수요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확보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조건도 괜찮죠? 보셨죠? 평지입니다. 평지에 6m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접근성, 가시성은 높은 경매 물건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물의 컨디션도 제가 보여드렸죠. 자, 건물의 컨디션을 보시면 외관상도 괜찮죠. 신축된 지 약 9년밖에 안 된 준신축급 건물이라 컨디션은 매우 우량하면서 깔끔했습니다. 목재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철제 난간에 대한 포인트. 그냥 철제 난간에는 비밀을 숨기고 있다. 포인트로 좀 보이지만 뭔가 숨기고 싶은 무언가는 존재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층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봤을 때 푹 잠겨있는 지하가 아닌 반지하 형태의 구조라 임대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의 부지는 약간 협소하긴 했습니다. 사이드로 건축선 후퇴를 통해 약 2대 정도 될 수 있게 돼 있고요. 지정 주차로 지정해놔서 관리비를 조금 더 부과하는 호실에게 주차를 허용되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외관은 약간 지저분했어요.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어서 관리단이 손을 뗐죠. 약간의 위생 상태는 불량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다 보면 바닥 마감부터 해서 천장, 크랙, 누수 별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 택배함이 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우편물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사실상 일부 약 50% 정도의 공실률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에는 이제 호실 번호판이 B1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101호로 돼 있죠. 그래서 오늘 건물은 그냥 4층 건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총 평수는 21평, 4개 호실이 존재했고요. 현관 상태, 인터폰, 스마트 오락 상태 추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공간에는 또 무인 택배함이 있었어요. 현재 임대차를 거주하고 있는 흔적들이 전부 다 보여졌습니다. 큰 하자는 없었습니다. 자, 1층으로 올라가면 현황상은 2층이죠. 번호판 나와 있는 거는요. 23평, 4개 호실 전부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2층 23평입니다. 4개 호실로 나눠져 있죠. 이 또한 상태는 깨끗하고 최상급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3층 그럼 번호판은 401호로 돼 있죠. 자, 23평이고 3개 호실로 돼 있어요. 여기는 투룸 구조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구조를 여기 현관에 보셨으면 뭐 아이가 자고 있다, 조용히 해달라 라는 그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걸로 보아 신혼부부들이 거주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만큼 가족 단위도 임대 수요를 할 수 있다, 케어가 가능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옥탑이 하나 있어요. 옥탑 14평이 같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보호실에는 옥탑을 통해 추가 면적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룸개수는 15개 호실이고요. 복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연금처럼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원룸형 건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여기서 끝나면 싫어해. 우리 시청자분들은 부정적인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단점을 얘기해야 돼. 단점 얘기 안 하면 제 채널 안 보죠. 자, 단점. 어떤 경매 물건이든 무조건 단점은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요. 우리 경매 물건지 바로 인근으로 여의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쪽으로 오는 개발 압력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만 이쪽은 여의도 공원에 대한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지가 상승이 폭발적이진 않은 입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이래요. 우리 집 앞에 서울에 대한민국의 대표 녹지공간 여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냥 여의도 공원이 내 집 앞이라면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개발 압력이 더디더라도 이런 녹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급이긴 하지만 안에 뭐 청소 상태나 위생 상태 그리고 내부의 보안 상태 그리고 관리, 유지, 보수 이 정도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약간 지저분한 부분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공실률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내부 수리 및 보수 비용은 감안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호실들마다 취소시설은 원래 불법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철제 난간으로 가린 거 보였죠? 가스배관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에는 다 치사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다중시설 중에서요 공용 치사시설을 배치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사용을 해도 뭐 수익화는 문제 없고 추후 적발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범위보다 임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운영하는 케이스가 다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중시설을 볼 때는 무조건 감안하셔야 되는데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약간 미흡했죠. 사이드에 다중시설은 주차시설이 많이 없어도 반개수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미흡한 게 약간 단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대방역이 바로 옆에 초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는 단점은 보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 주변에 공용주차장 잘 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로 운영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의 총평을 드리면 단점도 있죠. 여의도 생태공원이 인접되어 있어서 개발 압력 저하. 자, 두 번째는 내부 보수 및 수리 비용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중이라 취사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주차시설에 대한 미흡한 단점들이 있지만 경매 최저가가 깡패예요.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평지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스펙을 보유한 원룸 건물의 주변의 일반 매물의 시세는요 약 25억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도 찾기 힘들어요. 없어요. 매물이 잘 없더라고요. 매물이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월세 잘 나오는데 뭐하러 팔아요 이거를.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이자를 충당해도 월세가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경매 최저가는 깡패적인 금액은 맞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을 제2의 직업을 갖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나 대신 일해줄 수 있는 건물을 취득하겠다. 서울 역세권에서 소유하고 싶다. 여의도 업무지구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긴 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주변 월세 시세 준신축급으로 알아보면 한 70만 원은 받습니다. 70만 원 곱하기 15개 호실 약 현금 흐름 1000만 원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천이에요. 1년으로 따지면 그죠? 회사에서 1억 2천 연봉 받으신 분들 지금 거수 많이 없죠. 제 2의 직업이 나보다 연봉이 세다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도 좋긴 합니다. 대신 또 이런다고 해서 제가 좋다고 해서 막 한 18억대, 19억대, 막 20억대 이렇게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저렴하게 사세요. 경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입찰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인 물건 계속 나올 때마다 대장TV에 실어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기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고가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면 경매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물건 많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보면서 이런 물건도 경매 나오는구나. 건물주의 꿈도 나도 한번
꿀 수 있구나.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서 경매를 통해 건물주의 꿈을 이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적인 시선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이런 생각 많이 들죠.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늘 똑같은 일상에 지쳐 있다면 오늘 제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요, 절대로 새로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얘기죠. 내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맨날 도착하는 그 장소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요, 새로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바꾸세요. 앉은 자리를 과감하게 바꾸세요.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시작이 근데 두려운 건 저도 압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작이 두렵고 어렵고 낯설고 이질감 느끼는 건 저는 알아요. 낯설고 이질감 느낀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안 해봤고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게 옆에서 꼭 달라붙어 갖고 함께 하도록 할게요. 저와 새로운 도전을 가슴 떨리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작과 끝을 함께 동행하며 같이 걸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달려보시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